예로부터 선비들의 오랜 친구로 불리우는 문방사우. 종이, 부, 벼루, 먹이 바로 그들이렸다. 정성스레 먹을 가는 이 사람, 그 모습에서 장인의 결연함까지 느껴진다. 50년을 넘게 붓글씨를 공부하는 사람 박원규입니다. 하석 박원규는 영화 천년하, 취화선, 춘향전의 제목을 쓴 서예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운명적으로 괜히 그게 먹색이 좋고 뒤에 찍은 낙관색이 좋고 허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밤 되면 그 액자 띄어다가 책상에다 놓고 신문지에다가 그린 거가 하석 박원규의 작품을 잠깐 감상해 볼 차례. 빠른 듯 느리고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박원규의 작업 스타일. 오로지 하나뿐인 박원규만의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나무가 닮지 않은 거 누구도 흉내 낼 수가 없어야 한다. 그게 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도 닮지 않아야 하고. 목향 그윽한 박원규의 작업실은 그의 유일무이 작품이 태어나는 산실이다. 석곡실, 그건 내가 두 분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어요. 강암 선생님 당호가 아석제예요. 거기서 돌석자를 따오고 이 대자 목자 선생이신데 그분의 당호가 곡괭로예요. 거기서 곡자를 따고 그래서 나는 이 두 분한테 배운 학생이다. 그런 의미에서 석곡실 그렇게 내 방 이름을 진 겁니다. 독창적이고 개성 넘치는 박원규의 작품 세계는 그의 외모에서도 드러나는데 혹시 아드님 옷 몰래 입고 나오신 건 아니겠지요? 매일 그저 차 내리는 건 마시고 수염 기르고 이러면 젊은 놈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했을 적에 나의 어떤 캐퍼시티를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중요해요. 하석 박원규는 서예뿐 아니라 전각에서도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이루어냈다. 그의 예술 세계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또 서예뿐만 아니라 전각을 굉장히 유명하신 또 분이시고 금고를 여니 다양한 카메라 총집합. 박원규에게 카메라는 작품의 마지막 정점을 찍어주는 존재. 내가 찍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내가 장비를 사서 내가 찍는 게 훨씬 낫죠. 자신의 작품을 직접 촬영하는 모습에서 21세기 젊은 서예인의 풍모가 느껴진다. 서예가 고루하다는 편견을 버리고 스타일리시한 아티스트로서의 서예가를 꿈꾸는 박원규. 야, 이 분야에서는 수사 선생이 이루지 못한 이 분야를 하석 박 아무개가 어쩌다고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 않아요.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작품 세계를 향해 오늘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하석 박원규. 그의 50년 외길 서예 인생을 지금 펼쳐본다. 서예가 하석 박원규 선생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가까이. 아, 무슨 이야. 와. 이야. 이야. 아, 왠지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려요. 머리 망가지지 않게. 근데 그렇게 쓰니까 모자의 느낌도 완전 달라지는데요? 선글라스도 지금 벗으시고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서예가 하면 예. 떠오르는 그런 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전혀. 뭐 헤어스타일부터. 저는 뭐 아이돌 공항 패션 모르고 맞습니다. 자켓을 이렇게 입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평소 복장이신 거죠? 당연하죠. 그. 진짜 멋쟁이세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무찬도 선생님. 이태리에서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왔다. 예. 미국에서 랄프 로렌이 왔다. 예. 패션 얘기도 가능해 하고, 내가 쓰는 글씨 얘기만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모든 거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 이게 뭡니까? 홀드플레이의 티셔츠 이번에 카드에서 그 스폰서에서 내한공연 36만 원짜리 이게 나는 그 개량 한복을 폄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건 있고 서예가 발전되겠어요? 젊은이들이 배우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둘이 얘기하면 뭐 할아버지가 얘기가 돼야 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예를 단지 전통차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타분하게. 이게 최고의 지성의 예술이에요. 이상. 아, 예. 이것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녹화 엄청 빨리 끝났다. 야, 선입견과 편견을 깨는 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 선생님 만나보죠. 예, 겁나네. 괜히 죄진 것 없이. 자, 일단 저희가 읊어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임지용 의원. 자, 그분의 프로파일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박원규의 호는 하석이라 1947년 김제 출생으로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본 서예에 매료되어 우리 시대의 마지막 선비라 불리는 강암 송성용 선생 밑에서 붓을 잡게 되었으니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나 마음은 이미 서예에 빼앗긴지라 법학은 뒷전 먹을 갈고 글씨를 쓰며 절차탁마했으니 1979년 제1회 동아미술제에서 대상을 받고 서단의 기대주로 떠오르며 대만으로 유학, 또 그곳에서 수학을 하며 서예가로서의 또 한 번의 성공을 위한 수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올곧은 전통 위에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는 독창적인 서예가로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자유로운 영혼, 붓과 먹, 그리고 마음이 빚어낸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하석 박원규 선생님, 당신을 환영하옵니다. 반갑습니다. 프로필 듣고 나신 소감이 어떠세요? 그냥 제 얘기니까요. 예. 나무 얘기가 아니고, 예,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호가 하석이에요. 그게 어떤 뜻인가요? 하석. 네. 여러분 예술이든 학문이든 모든 건 why 의문에서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호의 어찌하자 돌석자는 방점은 어찌 하자에 있는 겁니다. why 여기에. 아니 근데 선생님 보니까요 여기 뭐 취화선, 천년학, 춘향전 뭐 이런 영화 제목을 직접 쓰셨다고 들었어요. 임권택 감독. 그 이제 예전에 그 KBS에 TV 명인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임권택 감독님도 나오고 나도 나왔는데 내 프로를 넣을 적에 이분들이 남원에서 제작 발표를 넣을 적에 내 프로가 방영이 된 거예요. 야, 그런데 그 춘향전이나 거기에는 글씨에 관한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이분한테 가야겠다고 임권택 감독님이 그 스태프들을 데리고 압구정동 제 연구실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인연이 된 겁니다. 아하. 네. 그 뒤로 뭐 취하생이라든지 예. 뭐 이런 그 현판이나 이런 서예 작품이 많이 걸리는 것은 이 임 감독님께서 전적으로 저한테 의지를 하고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서예를 만나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서예를 만나신 거는 어떤 계기이셨나요? 제가 남성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유명한. 예. 예. 오. 그런데 그때 학교를 저의 이종 형님인데 법조계에 계신 분이에요. 예. 그분 댁에서 제가 다니는데 아하. 그 형님 댁에
현관에 딱 들었으면은 인지위덕이라 참는 것이 덕이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그게 괜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뒤에 찍은 낙관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도장. 네. 그 로마 시대의 세네타들이 망토 걸치는 이 핏빛 쓰던 그렇죠, 그렇죠. 이 색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면 그 현판을 책상 앞에다 갖다 놓고 신문지에 그리기 시작한 것. 이게 제 글씨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는 김제 그냥 농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뭐 이 글씨하고 연관된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우 자연 발생적이다. 그 오로지 끌림에 의해서. 네, 그러면요. 서예 작품이 주는 어떤 아우라라고 할까. 어? 거기서 풍기는. 이 세 가지 색이 주는 게 굉장히 세요. 흰 검빨, 아, 그렇죠. 네, 흰색에 검정색에 이 빨강색이 네, 주는 네. 이 어우러짐이나 그 여백이나 이런 게 사람을 아주 혹하게 만들어요. 오늘 제 의상 컨셉 어떠세요? 아주 저 유니크. 흰 건빨 좋아한다. 똑같은 흰 검빨인데, 예, 느낌은 이렇게 달라요. 네, 저한테는 느낌 안 오세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예. 중량감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 우리 선생님께서 강암 송성영 선생님 밑에서 이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승님을 만나기 전에 그 아드님을 지금 지사요. 먼저 지금 만나셨어요. 전라북도 지사. 그렇죠. 아, 네. 송하진. 내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송 지사가 그때는 중학생이었어. 남성 예. 중학교. 네. 주로 병원에 좋은 액자 작품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병원이야 여관이야 이런 데 가면 서화 작품이 많아요. 그걸 보시려고 일부러 그럼 다니는 거죠. 그걸 적어가지고 내가 알아볼 수 없는 글자를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조두자연자 조두현 선생이 제 한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교무실로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 이게 무슨 자입니까 하고 예. 묻던 때예요. 예. 근데 웬 중학생 녀석이 뭐 손에 흰 봉투를 들고 키는 좀 껄중해가지고. 아, 예. 그때는 모르겠어. 껄쭉했는지 어땠는지. 야, 너 뭐 들어왔냐? 조두현 선생님 찾아왔는데. 그래? 나도 조두현 선생님. 너 손에 든 게 뭐냐? 우리 아버지가 쓴 글씨입니다. 그래 내가 글씨에 관심 있는. 야, 네 애비가 누구야? 네 아버지 아니, 무하시노? 예. 강암 선생 내가 그때 강암 선생님께서 국전에서 문화부 장관 상을 수상하신 걸 지면에서 봤기 때문에 예. 너 이리 와봐. 그래서 끌고 숙직실로 데리고 간 거예요. 예? 야 펴봐. 했더니 남성여고의 가정관 거기에 붙일 연수당이라는 현판을 예서체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보다도 이 지금 지사, 송지사를 먼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디 사냐? 전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예. 김제에서. 뭐 어디 남천교 어디라고. 예. 이제 그때 이 얘기를 처음 들었죠. 그러면 지금 송 지사께서 어찌 보면 선생님을 만나게 해준 다리 역할을 하신 그러네요. 셈이네요. 예. 지금 뭐 선생님 계실 적에는 전부 다 그 형제분들하고 호영호제 하고 예. 있죠.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 세상을 버리신 다음에는 예. 선생님 댁에 제가 찾아갈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사가 되고 뭐 전주 시장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제자로 흔쾌히 좀 받아주셨나요? 지금 전라북도 도청 이쪽으로 옮겼습니다마는 네. 지금 저 전주 경찰서인가 예. 그 맞은편 구도. 구도청 네. 예. 그 옆에 현판이 하나 보이는데 예.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그 한 분이 강암 선생께서 글씨 지도를 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그런데 그럼 자 배우는 학생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 법원, 판사, 변호사들을 이렇게 딱 짜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 선생님께서 지도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를 기다렸다가. 딱 기다렸다가
내 나름대로 그 웃기게 쓴 글씨를 가지고 선생님을 별 양으로 딱 하니까 웬 가슴 어른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큰절 한번 딱 드리고 아 저분이 강음 선생님이구나 하고 선생님 그냥 제 멋대로 하는 솜씨인데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그 보잘것없는 글씨를 이렇게 꺼내놨더니 야 너 너무 잘 쓴다 이거예요. 너 얼마나 썼느냐? 너 어디서 배웠느냐? 어떻게 이렇게 잘 쓰냐 이거. 근데 내가 뭐 그냥 혼자. 후적후적 하는 건데 이 노 대가가 극찬을 넣으니까 야 내가 이쪽에 뭐가 있나? 이런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네, 그렇게 된 거죠. 다른 분이라면 몰라도 네. 당대 그 당대 어른께서 그래서 아마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것은 그 선생님의 그때 그 한 말씀이 아마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갓을 쓰고 계셨다고 하는데 평소에 이렇게 차림새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갓을 쓰시고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 등등 네. 이렇게 언론계에서는 강암 선생님을 일컬을 적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늘 그 상투를 그 보발이라고 합니다. 그 머리칼을 아직도 그대로 예전 모습으로 보존하고 있다 해서 보발이라고 그래요. 예, 보발하고 계시고 늘 댁에서도 한복을 입고 계시고 그분이 갓만 쓰고 한복만 입었지 사고는 말이에요. 영국, 미국 유학 갔다 온 이상으로 껴있는 어른이에요. 아유, 그 선생님한테 그러면은 서예를 배우시면서 좀 재밌는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깨어 계시고 지금 보니까 많이 깨어 계시고 두 분이 만났을 때 그 에피소드. 대만에 유학을 갈 적에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예. 저한테도 늘 한 번도 이렇게 말을 놓거나 이러신 적은 안 오셨는데 네. 예, 나라에서는 국내니까 여기 친지들도 많고 어려움 없겠지만 외국에 나가면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네. 하면서 봉투를 주시는데 예. 아, 지금 또 그때가 떠오르시니까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예. 달러 구경도 어려운 때예요. 그럼요. 1,000달러를 주신 봉투에 예? 1,000불을. 1,000불을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선생님 얘기를 하려면 네. 가슴에 맺힙니다. 선생님 함자만 나오면 그냥 울컥울컥 네. 하실 것 같아요. 예. 사실입니다. 예. 임지웅 의원은 그렇게 생각나는 선생님 계세요? 뭐 있어봤어요. 아니 갑자기 저 너무 아이고, 참다. 아이. 아니 중간에 이렇게 막 울컥도 하시고 이렇게 서예에 대한 이런 깊은 이런 애정도 있고 막 한데 대학은 또 왜 법대로 가셨냐 이 얘기예요 지금. 자, 우리 때는 법학과 출신은 아무 데고 취직이 돼. 뭐 일반 단체든 뭐 어디든 그냥 뭐 고시는 지가 헐티면 하고 말티면 말고 대생을 안 뽑는 데가 없어요. 약밤의 감초야. 장래가 보장되는 학교가. 네, 그리고 내 형님이 법조계에 계셨어. 아하. 게다가 예. 그래 무조건 갔는데 법 공부를 단 한 번도 해보려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그 형님 댁에 보니까 새벽이면 매일
깜빵에 갇힌 부모들이 와가지고 영감님 제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고 울음바다인 거예요. 야, 이게 직업으로는 아니로구나. 그래서 난 일찌감치 그쪽으로 갈 생각은 꿈에도 안 했습니다. 입학만 법대에. 네, 그래. 명색이 내가 이 전북대학교 법대 학생회장을 했어. 그럼 학생회장을 왜 하는 줄 알아요? 법대생들은 고시 공부해라고 그런 것에 뜻이 없어. 할 사람이 없어. 형님이 오십시오. 그래 나같이 공부 안 하는 날라리가 온 거지. 어차피 공부 안 할 거. 그러니까. 그 혹시 군대 시절에 막 되게 이제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특기가 있으면 막 군대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혹시 글씨 쓰시고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그 글씨 쓴다고 하니까 그래? 너 상벌게 상장 쓰는 대로 인사처 상벌게로. 야, 이게 3년 동안 계속 상장만 써서 이게 되겠나? 그러니까 인사처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출장을 나와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글씨를 어줍지 않게 써가지고 완스타 장군 숙소로 쫓아간 거예요. 일병 때 숙소 위병소에서 야 인마 너 뭐야? 내가 액자 손에 들고 이거 사령관이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여보냈을 거 아니에요. 사령관 앞에 가서 경에 그냥 충성하고 너 뭐예요? 저 붓글씨 공부는 아무개인데 붓글씨를 계속 쓰고 싶으나 그래? 너 오늘부터 여기 있어. 이렇게 해서 사령관 공간에 있게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문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을 하신 거네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벌거라고 계속 상자이나 쓰고 있어. 나 그거 뭐 되겠습니까? 예? 저기 녹화 중이거든요. 자제 부탁드립니다. 자제하면 이게 저안 돼요. 알았어요. 잠깐만 끊을 거 끊고. 하지 말아서. 그런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프로필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979년 동아미술제 제1회대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이게 거의 그 이제 국전이라고 하는 그 네. 관전이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요즘 얘기하는 적폐가 쌓여가지고 네. 이 돈 없고 빼먹는 놈들은 뭐 입선 한번 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굉장히 그 비판적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네. 그 김상만 그 명예회장 때 민전 한 대한민국의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술제는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딱 공고가 났는데 너무 매력 있는 거가 첫째, 작품 크기가 무제한이에요. 몇십 메타가 되든 그러니까 무제한이라고 딱 난 거예요. 예. 둘째, 작품을 3점을 내야 돼요. 그런데 2점은 자유작이고 한 점은 그 고전을 보고 쓴 것을 한 점을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 이 3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없던 공모전의 패러다임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 어? 그래서 그 작품을 내게 되는데 이 표구사에는 내 표구사 안에서는 내 작품을 표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전주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표구를 냈어요. 그 정도로 컸던 거예요. 네. 화선지, 전지 24장을 이은 거니까 그게 24장이면 이게 여러분은 어느 정도라고 해야 얘기가 되나. 길이로 미터로 하면 메트로 아마 10m가 훨씬 넘을 겁니다. 그 운반은 어떻게 하셨어요? 12톤 트럭 한 대 그놈 해가지고 그때만 당시에도 그 덕수궁에서 심사를 놓는데 벽에다 세워놓으니까 다른 출품자들이 거기에 벽인 줄 알고 내 작품 위에다가 다 걸쳐놓더라. 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야, 그 12톤 트럭은
태어나서 그렇게 가벼운 짐은 처음 실어봤어요. 예. 작품 하나. 작품 하나. 예. 근데 사실은 뭐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충 그 어느 정도 그렇죠. 일반적인 일반적인 크기로 내실 수도 있는 건데 네. 좀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아니 아니면- 내 역량을 최대한으로 보여주려면은 네. 예? 우선 등치가 커야 하고 이제 대작 위주인데 대신 석조전을 네. 문 다 열고 크로스로 대각선으로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 있게 내가 설계를 한 거지 그건 미리. 예, 미리 다 다녀와가지고 예? 직접 딱. 저기 입성이라도 되면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너무 크니까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했다고 하더라고. 예? 그런데 그 유감스럽게도 대상 작품은 내가 3점 낸 것 중에서 제일 적은 작품. 제일 적은 작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 그 인천 김성수 기념관에 아마 그 작품이 예. 보관돼 있을 겁니다. 그 유망수로서 기대가 엄청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였나요? 그러니까 사업국장이라는 분이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우리가 낸 처음 대상 작가인데 이게 다른 뭐 공모전에 나가서 입서이나 하고 어쩌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냈으면 좋겠다. 다른 공모전에.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사와 대만과의 굉장히 그 교분이 두터웠습니다. 예. 그래서 대만의 황군벽이라든지 장대천이라든지 이분들 초대전을 동아일보사에서 했어요. 그 대만과 우리 회사와의 이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혹시 그쪽으로 유학 갈 뜻은 없겠느냐. 어?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게 계기가 된 겁니다. 예. 대상 이게 받으시면서. 지점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만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저 혼자 잘나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남의 도움인 겁니다. 특혜 논란이 이렇게 이르는데. 특혜든 어쨌든 그러니까 남한테 감사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지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말하면 제가 특혜 논란이라는데 제가 뭐가 되나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뭐가 되거나 말거나. 지금 저희 게스트 분 중에 가장 빨리 저희한테 적응하신 분이에요. 네. 그 작업실 이름이 석곡시. 석곡실이죠.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저 그 미술 서예관이라고 해야죠. 예, 서예관. 강암 서예관. 예. 거기 바로 밑에가 선생님 댁이에요. 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 댁에 가면 아석제라고 하는 현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돌석자를 따고 예. 다음에 내가 대만에 그 이대목 선생한테 전각 공부를 하는데 예. 이분 당호가 곡괭로예요. 괭. 여자 여기서 곡자를 따고 해서 나는 이 두 분 선생한테 배운 사람이다 해서 석국실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 대만 유학 얘기를 아까 네. 잠깐 하다 말았는데 선생님이 이 대자 목자 선생님.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여곡절이 있으셨다고 그러던데. 엄청나게 우여곡절이. 엄청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저 지금은 중국 대사관으로 돼 있는데요. 그때는 대만 대사관이었어요. 네. 그 명동 입구에 중화서국이라고 하는 서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전주 촌놈이 꼭 그 서점을 들리고 중화서국에 딱 가서 보니까 인보, 그 도장, 그 전각을 찍어놓은 인보가 있는데 어느 분 각이 굉장히 내 시선을 사로잡아요. 보니까 이대목 선생이야. 그 바로 옆에가 중국 대사관이니까 또 쫓아간 거예요, 대사관으로. 뭐 나는 뭐 장군이든 뭐. 딱 가서
여 문화 참사 누굽니까? 그 왕 아무개더라고. 내가 여기 중화서국 가서 보니까 이 책이 굉장한데 이분 주소 좀 알고 싶다. 한 3개월 후에 3개월이요? 네,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그 대만 문화대학 교수를 하고 있고 그 이제 주소 오고 전화번호 편지를 한문으로 써가지고 보내는데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저는 한국의 아무개인데 전각 공부를 하고 있고 글씨 공부를 하고 있다. 근데 중화서국에서 해교 인종이라는 책을 보니까 선생님 각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선생님 각을 하나 받고 싶다. 근데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다. 그 저 김제 벽천 나상목 선생 작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값이 나가는 거였어요. 예. 그분한테는 값이 있든 말든 제가 선생님한테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다 하고 같이 싸보냈어. 되거나 말거나. 그러고 3년 후 그러니까 정말 웃겨. 난 잊어버린 거죠 그냥. 대만에서 웬 소포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그 각이 온 거예요. 돌이.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딱 펴보니까 아니요. 그대로 싸가지고 바로 반송을 했어요. 예. 만약 이게 선생님 솜씨라면 제 눈이 삔 겁니다. 이런 각은 제가 소장할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반송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무오년이면 아마 70몇 년도 될 거예요. 아주 죄송하다는 그 사과의 편지와 아울러 외국에 있는 젊은이가 내 각을 갖고 싶다고 누군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실은 그것은 나한테 공부하는 학생 솜씨였다. 이 사과 편지와 함께 진짜 이제 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만을 가면 이분을 만나야지.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간 거죠. 이렇게 해서 이대목 선생과 나와의 인연이 맺어지게 된 거죠. 진짜 대단한 우여곡절이라는 게. 진짜. 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만나시기 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제 관계는 이미 형성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서로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이 중요한 거예요. 내 눈만 속이면은 뭐든지 한다. 그 여러분 뭐 가짜 진짜 진위 논란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보면 알아요. 추사 선생 가짜다 진짜다. 이걸 여러 날 보고 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니까 가짜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펴는 순간 아는 거예요. 근데 아 저 할아버지가 뭔 저 뜬구름 잡는 얘기 하나 이럴 줄 모르겠는데 이건 글씨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믿기지 않는 얘기 같지만 그냥 펴는 순간 직감으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얼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저 신은미 위원 다르고 임지용 네. 위원 다 자기 나름의 뭐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추사 선생은 추사 선생만의 뭐가 있단 말이죠. 그걸 모르는 놈은 뭐 100번 봐도 모르는 거고 눈 밝은 사람은 보면 바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인이 감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펴면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목 선생 이건 아니다. 다 바로 보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1984년에 1984년. 네, 개해집이라는 그 작품집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30여 권의 작품집을 네. 내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집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건가요? 내가 서울로 가서 뭘 가지고 내 이름 석자를 얘기할까? 그때 나이가 내가 서울로 이사 간 나이가 37입니다. 알아주거나 말거나 매년 내가 1년 동안 한 작품을 책으로 내야겠다. 개해집이 1권이에요. 네. 예. 하석을 앞으로 평가할 것은 매년 애뉴얼리로 발간하는 이 책일 것이다 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출판사에서 선생님 하버드 대학에서 이 책 2권을 사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내 자비로 출판을 했기 때문에 책이 전부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 책을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책 2권이 그러니까 그 우리 나라에서
그 해 발굴된 책 제목이 도서 목록이 쫙 올라가요. 네. 그걸 에이전트가 보고서 이제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 책 좀 보내라. 제가 그 하버드 앤칭 연구소를 안 가봤지만 내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때 하버드대에서 그 도서 주문을 해가지고 2권을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책은 세계에서 처음 나온 책이에요. 그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참 오랜 시간이나 공이 들었다 하는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저한테는요. 예. 2가지 종류의 작품이 있어요. 첫째, 이건 다시 할 수 없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1,000만 금을 주어도 다시 할 수 없는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조금 해보면 할 수 있겠다 예. 하는 이런 작품이 있는데 다시 할 수 없는 작품이 내가 2작품이 있습니다. 예. 이 작품은 매년 1억씩이 올라가요. 가격이. 그 중에 하나가 거북구자입니다. 한 글자입니까? 한 글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건 내가 아마 500번도 더 썼을 거예요. 그냥 붓을 한 번 찍어서 끝까지 그 거북이 꼬리까지를 완성해야 하는 건데 그 작품은 1,000만 금을 주어도 매도를 주어도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작품이고 또 하나 불가능한 작품은 당나라 때 한퇴지가 자기 아들을 유학을 보내면서 쓴 북독서 성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권학무로는 아주 뽑히는 작품인데 예. 부는 한퇴지의 이름이에요. 그 저 아들의 이름이고 예. 그 부를 성남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권학문인데 이건 제가 18시간을 쉬지 않고 쓴 거예요. 내가 지금 71 할아버지가 앞으로 18시간 계속 쓴다?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체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가능한데 네. 과연 18시간을 쓸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1년이면 무조건 1억씩이 올라갑니다. 지금 그 작품이 지금 12억이 됐습니다. 네. 수사와 하석이 병침되기를 소망합니다. 학계에서도 비난의 화살이 좀 있겠는데요? 있거나 말거나 하지 뭐 그런 거 내가 신경 쓸 내가 당당하면 뭐. 가지고 있는 건 아파트를 파는 수뿐이 없다. 와. 집하고 벼를 바꾸신 거네. 그러니까 최명희 선생 집을 거쳐서 우리 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같이 12번 좌석 버스. 그러니까 가다가 내려서 차도 한잔 하고. 차 마냥? 그런 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자고.